밀양시와 양산시 창녕군에 식수를 공급하는 밀양댐. 물이 흘러야 할 용수로는 바짝 마른 채 수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현재 저수율은 27%대로 댐 운영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가뭄 경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겨울 가뭄이 유례 없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저수율 27%의 가뭄 경계 단계로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천 유지 용수 및 농업용수 감량, 지자체 자체 수원을 통한 대체 공급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수율 제고를 통한 절수 추진, 주민 절수 홍보 협조 등 다양한 가뭄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뭄이 지속된다면 오는 6월 중순에는 가뭄 심각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가뭄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낙동 강변에 자리 잡은 경남 최대 양상추 재배단지. 20년째 양상추를 재배하는 변중건 씨의 비닐하우스는 폐허가 됐습니다. 겨울 가뭄에 수막 재배에 필요한 지하수가 고갈됐습니다. 양상추가 냉해 피해를 입으면서 상품성을 잃고 썩어버렸습니다. 지하수 물이 고갈되면서 저희들은 뭐 한 20, 30년 계속 이렇게 여기서 양상추 수막 재배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물 부족으로 인해서 동해 피해를 많이 입어갖고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 상추가 지금 이렇게 썩어갖고 시장에 출하를 해야 되는데 뭐하고 이렇게. 겨울 가뭄으로 피해를 본 농가는 46농가, 비닐하우스 500동, 피해액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가뭄 피해는 육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창원 합포만 일대 양식 폐류 가운데 가장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는 홍합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먹이 부족으로 홍합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창원 내에 홍합이 지금 겨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홍합 자체가 비만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자연 탈락으로 인해 가지고 어민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평년 수준의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 심해 가지고 한 40% 이상 자연 탈락으로 인해 가지고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댐은 저수율이 떨어지고 농작물은 지하수 부족, 피해를 입는 상황. 여기에 4대강 사업 이후 망가진 낙동강의 수질 개선과 녹조 문제 해결, 생태계 회복까지 숱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댐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비상이 걸린 밀양댐. 이 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밀양시와 양산시, 창녕군은 대체 수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낙동강 물과 저수지 등의 수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물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은 다음 달부터 현재 사용량의 10%를 감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는 6월 중순에 가뭄 심각 단계에 도달해 제한 급수까지 벌어질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식수 부족 사태의 원인은 지난해 전체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한 탓입니다. 작년 1월 이후 강우량이 682mm로 예년에 약 한 1,500mm의 약 45%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홍수기의 강우량은 예년에 34%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입량은 예년에 약 20%로서 매우 적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마철 강수가 한 해 강수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지난해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양보다 북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장마 전선이 주로 중부지방에 머물러 경상남도 지역은 장마철 강수량이 평년 대비 28%에 그쳤습니다. 경남과 인접한 경북 청도 운문댐도 겨울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 부족 해소를 위해 관정 개발을 통한 수원 찾기에 나섰습니다. 작년에 가뭄 때문에 관정을 33개소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 29개소를 개발해서 수원을 추가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댐의 수위만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경남과 부산, 대구, 경북의 젖줄 낙동강은 겨울 가뭄과 함께 좀 더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비교적 수량이 풍부했던 낙동강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경북 달성군 현풍에서 낙동강 수위를 측정하는 자동 유량 측정기입니다. 강물이 대폭 줄어들면서 기존 시설만으로는 수위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급기야 수위 측정을 위한 정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양수장 급수 배관은 허공에 떠 있습니다. 수량 자체가 적은 상태에서 합천 창녕보 개방으로 수위가 당초보다 4.5m 낮아진 탓입니다. 지금 양수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저희들 농민으로서는 우리 지금 2월 초순경이 아마 생육기가 되는데 물이 필요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수위로서는 현재 물을 양수할 수가 없습니다. 낙동강 수위 하락이 심해지면 이 지역 농민들은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생육기에 접어든 마늘 농사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가을 겨울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 수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생육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늘이 지금 정상적인 작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생육 부진 피해를 보는 경북 달성군의 마늘 재배 면적은 246헥타. 농민들은 본격적인 생육기인 다음 달 중순부터는 농업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은 생육기가 2월 초중순경으로 보니까 아마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낙동강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낙동강 보를 하루 빨리 막아서 물을 보충을 해서 빨리 물을 공급해야 된다고 지금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농민들의 이 같은 요구와 달리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수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낙동강의 보를 추가로 개방해 창녕 하만보는 2.2m까지, 합천 창녕보는 2.3m까지 수위를 낮췄습니다. 낙동강 물을 흐르게 하며 생태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사라졌던 모래톱이 대규모로 만들어졌고 멸종위기종 조류와 수달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중대한 변화는 수질에서 나타났습니다. 녹조 발생 원인 물질인 총인과 클로로필 A의 농도가 합천 창녕보와 창녕 하만보에서 모두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남조류 세포수도 마찬가지로 두 지점에서 모두 떨어졌습니다. 녹조라떼나는 오명을 쓰고 4대강 사업 이후 악화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할 실마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추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의 방류가 낙동강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효과가 확인되면 낙동강 보의 방류는 상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올해와 같은 겨울 가뭄이 반복될 경우 농민들의 반발은 커질 수 있습니다. 낙동강보 개방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차례 회의까지 했지만 이 같은 피해를 예상하지 못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낙동강 보호 수위를 3m 30을 갖다가 낮추다 보니까 지포수, 지하수가 고갈이 됐어요. 그때마다 날이 혹한기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추웠는데 거기 근 10일 정도 일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양상치가 결국 안 돼. 지하수 수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강물이 수위가 올라온다고 해서 바로 회복은 안 되고 어느 정도 그 시간이 걸리고 그 지하수로 유입되기까지의 그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간이 걸리고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뭐 한 10일 정도 시간이 지나도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합천 등 농민 피해를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엄청난 국비를 들여 만든 낙동강 보호의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면서도 농업 용수와 식수원을 확보해야 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앞으로 보호 수문 개방 문제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 문제는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된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발생 요인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농민 등 이해 당사자들의 긴밀한 소통도 중요합니다.
겨울 가뭄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낙동강 보호 개방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와 4대강 복원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 짓기에는 그 보호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 현행 유지를 해야 되지. 저 보호가 없으면은 내년에도 이런 피해가 안 온다 하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또 저희들뿐만이 아니지만은 봄 가뭄이 심하고 이렇게 하면은 배농사도 못 짓습니다. 겨울 가뭄에 근심이 깊어지는 농민들. 기상 이변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타격이 심합니다. 지혜로운 수산 관리와 가뭄에 강한 농작물 개발 등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